안녕하세요. 옆집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테이크로 찍는 거라 가지고 처음이라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혹은 그런 자녀를 가지신 분께 좀 추천드리는 영상이고, 대학생이 됐을 때 엄청나게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주식에는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자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더 빨리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2016년도 이 정도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서점 같은 데서 치과의사 피트씨의 배당주로 연금 받기 뭐 이런 책을 사오셨는데, 뭐 일이 힘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사오셨는데 그 책을 아버지가 안 읽고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냥 뭐 그때 당시에 핸드폰 뭐 이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됐어가지고, 뭐 저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서 책을 읽었는데, 일 안 해도 돈을 월마다 준대. 분기마다 준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너무 그때 당시에 많았어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비트코인,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갑자기 2차 붐이었나 1차 붐이었나 해가지고 유행했었어가지고, 그냥 빗썸이라는 사이트에서 마침 5,000원 상품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그 5,000원만 살 수 있었어요. 왜냐, 이게 성인 인증, 뭐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쉬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배당주 관련된 책을 읽어봐라. 아니면 사봐라, 빌려봐라.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런 책을 집에다가 갖다 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투자 계속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좀 두려웠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제가 월에 한 3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8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제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막, 아야 투자해보자, 막 이런 거 나중에 배당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 당시에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투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서 선호하지 않았어요. 애들도 막 다 너 인생 망한다, 나중에 뭐 옆집 강아지 너는 깡통 차서 막 빌려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친구들이 다 주식하고 코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말할 때 할 걸,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분들, 보게 되셨다면 꼭 시작을 먼저 해보세요. 뭐 소액이든 얼마든 좋으니까 시작을 해보세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경험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이벤트가 어떤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 뭐 투자자로서는 얼마만큼 몇 프로 올라갈 것 같아? 약간 이런 거가 경험으로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면은 빠르게 그 기업이랑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고, 뭐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뭐 폭삭 소가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뒤에 맨 뒤에 엔딩으로 만든 제작사 나오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팬 엔터테인먼트. 근데 그거 방영 당시 처음에 엄청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막 이랬던 걸로 아는데,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그런 기회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닌가? 네,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배당주 관련 책을 읽어봐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좀 미래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다들 경제 안 좋다고 그러네. 뭐 우리나라 지금 보면 또 경제 안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월급 얼마 받을 거지? 그리고 얼마 월에 쓸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가계부를 써본 건데, 집 어느 정도 집 가격을 살 거고, 뭐 차는 어느 정도. 근데 이랬을 때 진짜 엄청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진짜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데, 월급 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350만 원 월에 얼마 쓸 거냐? 혼자 그때 다른 거 없었으니까 뭐 월세 한 60에 또 식비 뭐 30만 원, 그리고 뭐 이래저래 문화비 한 15만 원, 뭐 교통비 포함, 교통비, 통신비 해가지고 뭐 10만 원이라 치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115만 원 빼니까 23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제가 사실 다 저금할 거 아니잖아요. 뭐 한 35만 원 빼고 200만 원 저금한다고 쳐봅시다. 뭐 적금을 하든 뭐 어떻게 한다고 쳐보면은, 집, 뭐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꿈이 그래도 컸었어가지고 한 6, 7억? 6억, 7억 정도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뭐 차는 한 뭐 5천만 원이면 되겠죠. 어느 차 대충. 그러면 대충 못해도 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200만 원 적금 12개월 하고, 아이고, 그럼 2,400이죠. 2,400만 원. 내가 6억 5천으로 나오면 27년 걸립니다.
27년.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씩 적금을 해도 그냥 뭐 현금으로만 모은다고 쳤을 때 27년 동안 이렇게 모아야지 내 집, 내 차가 생긴다. 근데 만약에 아들, 뭐 딸, 자식 생기면 유식비, 뭐 여행, 뭐 학원,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어렵구나. 좀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투자를 좀 빨리 하고 싶었고, 이거를 제가 처음에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보여주거든요. 아, 너 나중에 월 얼마 벌 것 같아? 얼마 쓸 것 같아? 이런 거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적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충 아무리 뭐 잘 벌어도 20년에서 거의 뭐 한 50년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나이 뭐 대충 그때 당시에 나이 몇 살이었지? 16살 더 해버리면은 36에서 56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6은 사실 거의 말이 안 되죠. 월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대충 한 40에서 50살이 돼야지 제 집, 제 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저희 나라 현실이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다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제가 20살 후반, 30살 뭐 중반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 있을 것 같고 이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어요.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월급 이런 거 말고 좀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 좀 굴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가장 적합한 게 투자죠. 투자인데 주식 투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80만 원. 근데 이 돈으로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거 할 수 없었잖아요. 나중에 제가 뭐 19살 이 정도 됐을 때 경매, 공매 이런 것도 살짝 공부하고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어렵고 제가 그 경매학원, 공매학원 이런 거 다녔었는데 한번 와, 다 어르신들만 있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꿈도 못 꿨고 지금도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 80만 원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뭐부터 했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테마주, 뭐 인터넷에 쳐보면 테마주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뭐 돼지 열병 테마주, 황사 테마주. 요즘에 또 황사가 이제 봄 시즌에 마스크 가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사 테마주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경험이 많이 됐어요. 물론 돈도 많이 잃었거든요. 제가 진짜 가장 어이없는 썰 중에 하나가 8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뭐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됐는데 저는 뭐 용돈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돈 번 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다 투자해 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KB증권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은행 쓰던 게 KB였어가지고 국민은행이었어가지고 근데 여기 수수료가 그때 당시엔 좀 비쌌어요. 뭐 이벤트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수료로 진짜 거의 한 4, 50만 원을 날립니다. 이게 그냥 시작을 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으니까 그 꼭 수수료 체크하고 그 수수료 제외한 금액으로 이득 나오게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실수할 게 엄청 많거든요. 미수, 신용, 스펙트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서 사고 뭐 이름 이쁜 기업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건 뭐 메가스터디 그뭐 경동나비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알던 그런 기업들을 많이 샀었어요. 뭐 메가스터디는 제가 그때 인강 들었으니까 메가스터디 살라고 했고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 친구인 대성마이맥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교 와서 엄청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도에 폭발적인 유동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저는 2년 정도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읽기도 잃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했으니까 그 대신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제가 이제 딱 20살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봤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급락하면서 많이 잃긴 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엄청 많이 재밌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투자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랑 물론 뭐 잘 사는 친구도 있고 힘든 친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학교 생활에서 재밌게 지내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있으면 재밌게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보다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식비도 너무 비싸고 애들 술 마시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도 막 한 2만 원, 3만 원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나올 때는 4만 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학교에서 쓰는 돈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돈이 없었던 상태가 아닌데도 엄청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금전적으로 어쨌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알바도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술자리에 대한 뭔가 부담, 그리고 뭔가 친구들과 어쨌든 대학교 때 막 놀거나 1, 2학년 때 당연히 놀거나 어디 뭐 서울 시내 같은 데에서 막 엄청 놀면은 이제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전에 시작을 하고 대학교 때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자산 수준을 생각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값어치가 있고 약간 가치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성인 되고 나서 느낀 건데 어 진짜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 주식이나 뭔가 이런 경제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이미 하고 있었고, 물론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없었고, 오히려 막 되게 알바 많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뭐 그냥 쓰는 거 위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투자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엄청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아도 아, 투자 나는 대학교 말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그때 돈 많이 받으면 그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청 저는 반대예요, 반대. 왜냐면 투자를 처음 하면은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처음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돈도 잃고 벌고 하는데 이게 그 돈이 크면 안 돼요. 처음에 돈이 처음에 크면은 완전히 주식을 접어버리던가 아니면은 너무 주식에 이제 빠져버리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투자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투자 동아리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이미 관심 있는 애들은 다 관심 있어요. 그 집안 사정이 어떻든 잘 사는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대로 거기에서 더 잘 살려고 그리고 이미 교육받은 게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겨낼 거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겨낼 거다 하는 친구들은 다 이미 이쪽이 길이다. 어느 정도는 내가 이쪽과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복리로 굴려서 바꿔놓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같은 나이인데도 너무 그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 이런 게 이제 한번 벌어지면은 나중에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격차가.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셨거나 하고 계시는데 애매하시다면은 빠르게 좀 어차피 이거 동반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경제 다 안 좋고 어딜 가든 물가가 막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월급으로만 하기에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렵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작한 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2018년도 당시에 시작을 해서 20년도 2년밖에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 그 코로나 시즌에 대한. 왜냐면 그 뒤에 막 되게 많은 입문자분들이 유입됐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시장을 제가 좀 많이 더 느끼고 나서 약간 고인물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지금도 물론 고인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만의 투자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투자 동아리 들어간 이유도 아 나도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내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투자 가치관이 엄청 흔들리고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투자하나 보자.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서 내가 흡수할 게 있으면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가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학 가서 투자 동아리 하는 것도 추천해요. 제가 지금 뭐 투자 동아리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인생 살면서 저는 걱정되거든요. 그 세금 내는 것도 안 했을 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고 나니까 엄청 복잡한 것도 복잡하고 뭐 건강보험료 그리고 막 환급 그리고 뭐 돈 관련돼서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친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동아리가 좋은 것 같고 투자 동아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다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애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제가 많이 거기에서 자기감도 많이 느끼고 좀 돌아보는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작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금액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할 거면은 못해도 30에서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봐라. 고등학생이라면 나중에 엄청난 경험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가 제일 아쉬운 게 더 일찍 시작 못한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투자를 되게 빠르게 한 것 같은데 그 기간만큼 뭔가 공부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던 기간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도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공부를 막 엄청 하는 친구들이랑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 경험에 의한 것도
이제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경험에 따른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릴 건데 앞으로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손실도 많이 겪어봤어요. 솔직히 대학생이 겪었으면은 와 진짜 많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정도로 한 뭐 몇천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손실도 겪어보고, 다시 거기 처음부터 진짜 다시 몇천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겪고 하니까 이제 멘탈도 진짜 많이 세졌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장점이라고도 느끼는데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투자를 빠르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뭐 취업 이런 것도 걱정은 해야죠.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군적금을 나오거든요. 군적금으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한 거 가지고 한 이틀, 3일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전역하면서 이번에 무조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금융 쪽이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로도 성장하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성공 못하는 분야가 금융 쪽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메인 시청자가 20대, 30대, 크게는 40대까지니까 그 5, 60대 뭐 요즘 트로트 이런 게 엄청 인기 동영상이 뜨잖아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여담이긴 한데 저는 중학교 때 나중에 복지회관 같은 데다가 코인 노래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차피 고령화가 지속될 거니까 그 노인분들이 돈이 더 많을 거고, 그 돈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그렇게 가져온다. 그리고 노인 컨텐츠가 유명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갑자기 막 트로트 이런 게 유행해서 놀랐어요. 스스로 놀랐고, 실제로 큰 흐름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중국에서 여행객도 많이 올 거고, 여행객 오면은 뭐 미용, 피부, 시술 이런 거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마스크 벗었으니까 사람들이 본인 얼굴에 대한 뭐 마스크로 가리고 뭐 마기꾼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못하니까 미용 많이 할 거다. 추가로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안티에이징 분야가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젊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런 설화도 되게 많은데 불로장생 뭐 이런 것도 많고, 불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욕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부 미용 기기 그리고 뭐 시술 이런 업체들이 오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요. 클래시스도 제가 제 블로그에 13,000원대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게 지금 막 거의 6만 원 가는 거 보고 이거를 믿음을 갖고 매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만약에 본인이 그런 뭔가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이 있다, 그걸 한번 밀고 가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게 조금은 어렵거든요 전보다. 왜냐면 지금은 경험이 오히려 있다 보니까 이 매매 시나리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이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이런 게 신박한 게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SKC 이런 것도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건데 아직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황 같은 거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4월 2일에 관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섹터별로 매매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뭐 대회에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군적금으로 또 데이 트레이딩도 해야 되니까 그냥 당일날 좀 섹터가 뜨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반도체 그리고 뉴럴링크 뭐 이런 쪽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테슬라랑 연관해서.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배당주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주를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배당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기술주는 그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요즘에 환율이 너무 높은 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저라면은 미국 기술주 위주로 좀 모을 것 같기도 하고, 배당주는 좀 아니다. 지금 뭐 ISA 계좌도 그 배당 세금 관련해서도 뭐 안 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당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 지금 관점은 미국 기술주 중에서도 지금 솔직히 팔란티어랑 테슬라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걔네들이 어쨌든 트럼프 정부랑 이렇게 밀어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저도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기업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좀 슬프긴 한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마 처음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어보다 보니까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해봐라. 그 월세 그리고 식비, 문화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월에 얼마 쓸 것 같은지, 월세 얼마 정도 이제 받을 것 같은지 이거를 좀 해보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으셔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실감이 빡 듭니다. 진짜로 막 내 27년 해야지 집이랑 차만 생기네. 근데 주변에 집이랑 차 많은데 그거 다 누구 거냐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도 현타를 많이 느꼈었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열심히 하게 되거나,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거나. 근데 저희는 후자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지금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친구는 사실 지금부터 뭐 200만 원 이렇게 적금 못하겠지만 못해도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앞당길 수 있다.
근데 그게 30 중반이면 엄청 나이스한 거죠. 30 중반에 집이랑 차랑 뭐 이렇게 다 미래가 노후가 준비돼 있으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40대,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년 준비하면은 돼요. 노후 준비되는 거고. 다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투자 경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리해진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애가 깡패잖아요, 원래.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올라올 것 같다. 뭐 관련된 근거나 이런 거는 슬슬 추가로 영상으로 더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많은 응원이랑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정말 이게 응원을 먹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을 많이 받습니다.